부동산 가치평가 보고서를 만들 수 있죠. 평가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사장님, 만약에 이 건물을 사장님이 원하시는 가격에 파시려고 하면 한 10년 정도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때 파실 거면 지금 이 가격을 계속 고수하시면 되고, 아니면 뭐 금년간에 파셔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가격에 팔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바로 건너편에 있는 저 건물이 작년 12월에 얼마에 팔렸고요. 저 옆에 있는 저 건물은 지난 3월에 얼마에 팔렸고, 뒤에 있는 저 건물은 얼마에 팔렸습니다. 이게 시세라는 게 있는 건데, 저것들보다도 이 건물은 더 이제 최근이니까 조금 더 평당 가격을 높인다 하더라도 일반 고객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정도 가격대는 이 정도 가격입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그 가격에 팔아주세요. 이렇게 돼가지고 가격을 낮췄어. 결국 60억을 받았는데, 우리하고 임대료를 그러면 팔리는 가격에 0.63%를 주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된 거예요. 만약에 60억에 0.6%를 줬다 그러면 66, 36, 3,600만 원 받았겠죠? 이것의 15%, 560만 원을 담당 설계사한테 줬다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설계사는 건물 팔리고 계약을 해줄게 뭐 했잖아요. 가족 계약을 12건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가족들 계약을 12건을 체결했어요. 이제 그런 사례가 하나 있었다는 얘기고, 자, 이거는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부동산 정책을 총 29번 바꿨어요. 왜 바꿨을까요? 집값을 잡기 위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잡았는데, 그 29번 바꿨는데 단 하나도 맞아떨어지지 않고 집값이 거꾸로 갔어요. 그죠? 지급에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그러면 정부 정책 위반자들이 다 바보 병신들만 있어서 그랬느냐? 그건 아니고 이런 거예요. 건물을 팔겠다는 건물은 많은데 사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으면 건물 가격이 떨어지겠죠. 반대로 팔 부동산은 별로 없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건 자명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땅덩어리도 좁은데 이 좁은 땅덩어리에 집은 지어질 만큼 지어져 있다. 근데 아직도 집 없는 사람이 많죠. 그래서 이것은 한 사람의 집을 수십 채, 여러 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러니 내가 살 집 실수요 주택을 뺀 나머지 주택을 빨리 팔겠다고 내놓게 되면, 그러면 건물을 새로 짓지 않아도 충분히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팔겠다 내놓은 건물이 많아집니다. 이런 정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자, 1가구 2주택 이상의 다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 부동산 보유세, 세금이죠. 세금을 올해 이만큼 받을 거고, 내년에 이만큼 받을 거고, 내후년에 이만큼 받을 거고 발표를 했어요. 대신 올해 6월 안에 팔게 되면 그렇게 중과시키지는 않을게. 또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유세뿐만 아니고 팔 때 양도세라는 세금도 내죠. 1가구 2주택 이상 주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집을 판 거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다른 사람이 내는 양도세도 훨씬 높게 책정을 다 해서 바뀌고 있어요. 그럼 어떤 얘기입니까? 이렇게 세금 폭탄을 맞기 전에 빨리 팔아라, 그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팔았어요. 뭘 했느냐? 차라리 내가 그러면 우리 아들에게 증여하지. 건물을 지금 다 증여를 해버린 거예요. 내가 2채 갖고 있었던 것을 한 채는 아들 이름으로, 증여세는 세금을 내야 되지만 그거보다 집값이 올라갈 속도가 빠르니까. 그렇게 다 실패를 봤어요. 자, 이 사람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강남에 아파트가 3채가 있어. 그런데 자꾸 저렇게
보유세 세금도 올린다라고 하지, 양도세 세금도 올린다라고 하는데, 나는 한 채는 내가 살고 두 채는 임대를 줘서 내가 은퇴 이후에 노후 생활할 때 집세 받아서 노후 생활을 할 생각으로 집을 두 채를 더 사놨는데, 지금 정부가 하는 걸 보면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우리한테 의뢰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 채를 그대로 갖고 계시면 올해 연말 가면 세금 이만큼 내야 될 거고요. 내년에 이만큼 내고 내후년에 이만큼 내고 그 다음에 이만큼 냅니다. 있는 그대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올 6월 안에만 팔게 되면 세금이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 고객이 선택을 하겠지. 그렇다면 지금 팔아버리면 좋겠구나. 그래서 건물을 자기가 사는 집 빼고 두 채를 팔아서 그 돈을 차라리 연금보험을 가입하자. 연금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경기가 아무리 안 좋아도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나? 세계 기초통화 달러죠. 달러 연금을 가입합니다. 월 500만 원씩 저축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저축을 하는 부자들이잖아요. 그죠? 월 500만 원씩을 달러로 가입시키는 연금보험을, 그럼 나중에 내가 노후가 돼서 연금을 받을 때는 그 달러 가치가 지금은 뭐 사상 최대로 올라가 있잖아요. 달러 가치가 원화보다. 그렇게 올라가 있으면 환 차익만큼 상당히 큰 거죠. 그런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한 설계사는, 우리한테 가져온 설계사는 달러 500만 원짜리 계약을 가입시킨 거죠. 자, 이분은 아까 수익성 검토, 그 다음에 사업 타당성 검토 해달라는 건데, 제가 샘플 보여드린 게 있었죠. 창원시에 이거 경상남도 창원시,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시내 땅이 있었는데 나대지로 건물에 앉아져 있는 빈 땅이 있었어요. 건설업체가 모델하우스 부지로 임대를 했어요. 2년간 거기다 모델하우스를 지었어요. 그리고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완판을 했습니다. 완판매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2년 계약 기간이 끝나니까 모델하우스 철거해가고 다시 빈 땅으로 남았겠죠. 그 땅에다가 내가 이러이러한 건물을 지어서 사업을 해보고 싶은데 수익성이 나오는지 또 타당성이 있는지 그걸 의뢰한 거였습니다. PM 용역 제안서라는 게 그거예요. Corporate Management. 그래서 결국은 결론은 뭐냐면 수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해서는. 그래서 그걸 하려면은 수익이 안 나오니까 다른 쪽에다가 저기 어디에 SK 주유소가 지금 매각한다고 나와 있는 건데 그 SK 주유소를 사서 하시면 수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사업을 했어요. 제대로 잘 됐어. 그랬더니 우리한테는 일시납 100억 원을 가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적금을 가입한 게 아니라 적금을 한꺼번에 넣어버리는 거죠. 일시납이라고 합니다. 100억 원. 그러면 100억 계약이면 굉장히 큰 계약이에요. 굉장히 큰 계약. 수당도 모집 수당도 한꺼번에 하는 거죠. 굉장히 이 설계사는 큰 돈을 벌었어요. 자, 이렇게 부동산하고 같이 이 리얼터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이 해결이 되면 고객한테 큰 계약을 하기가 이제 쉬워져요. 자, 리얼터 어떻게 활용하느냐? 우리에 접수하면 되겠죠. 홈페이지로 접수하는 방법이 있겠고 전화로 접수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접수하게 되면 이제 일반적으로 다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등록하게 되면 부동산 의뢰할 일이 있다. 그러면 사업단에 당장에 여러분 팀장 있죠? EM도 계실 거라고요. 또 단장도 있고 이분들이 다 잘 알아. 어떻게 하는지를. 이 부동산 건이 있는데 리얼티 의뢰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할 때
어깨너머 보시면 금방 하실 수 있어요. 접수를 하게 되면 우선 리얼티에서는 담당자가 누굽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선정이 돼요. 그 담당자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게 돼 있어요. 문자 메시지.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이 서로 통화하면 되겠죠? 통화해서 어떤 내용의 보고서를 원하는 건지, 그러면 거기에 맞도록 시나리오를 다 짜고 각종 공문을 열람하고 조사해서 필요하면 현장까지 직접 가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해서 보고서를 다 작성한 다음에 여러분에게 최종 전달을 하는 겁니다. 전달을 할 거면 미리 하시면 돼요. 이런 것도 저런 게 있구나라고만 알고 계시고, 나중에 그런 일이 생기면 그때 사업단에 다 이야기하시면 충분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라도 고객들을 모시고 부동산에 관련된 세미나를 하시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 부동산 강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부동산 강의 전문가들 세미나 하겠습니다. 좀 지원해 주세요 하면 지원해 드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부동산 강의나 세미나를 지원해 주십니다. 그럼 이제 뭐 합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보험이 신종 보험 상품이 하나 나왔어. 보험 상품 설명해 드릴 테니까 다 모이세요. 세미나 합시다. 사람들 오겠어요? 올 것 같아요? 안 오죠? 부동산 세미나 합니다. 오세요 하면 관심 있는 사람 오겠지. 그렇게 사람을 모아놓고 부동산 강의를 하고 말미에 보험 이런 보험이 새로 나왔는데 관심 있는 분 연락 주세요. 간단하게 설명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 모이신 분들 선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주소 써놓고 가시면 그쪽으로 전화번호하고 주소 써놓고 가시면 그쪽으로 택배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뭘 얻자는 고객들의 정보, DB를 확보하자. 그런 의미가 세미나의 의미예요. 그런 거 하자요. 부동산 소개했을 때 소개 수수료 15% 준다는 것은 말씀드렸죠. 이건 리얼티가 그동안 했던 실적들이에요. 요거 2년 전 2,400억에 팔았던 건물이고요. 요 건물 A세컨즈라고 하는 건물은 요 밑에 강남역 사거리 밑에 옛날에 뉴욕제고가 기억납니까? 강남의 랜드마크라고 했던 뉴욕제고 1,400억에 우리가 팔았던 거고요. 대전에 있는 ICC 호텔 630억 이렇게 우리 실적들이에요. 임대차 실적들이고 또 개발 자문 자산 관리 실적들인데, 여러분 뭐 그런 게 있구나 이런 정도만 아시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포트폴리오 저널이라고 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이 포트폴리오 저널이라는 책자는 에셋이 여러분 몸 갖고 있는 A 플러스 에셋이 두 달에 한 번씩 발행해야 되는 정기 간행물이에요. A 플러스 에셋이 만들어낸 책자라고. 어디 샘플이 없나? 하여튼 포트폴리오 저널이라는 책자가 나오는데, 이 책자는 공짜로 다 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이 돈 주고 사서 쓰는 거예요. 한 부에 얼마씩인데 그 가격은 모르겠는데 가격은 아주 저렴할 거예요. 그 회사가 무료로 이 책자가 나오면 댁으로 보내주는 고객이 있는데, 그 고객은 월 보험료를 500만 원 이상씩 내는 VIP 고객들한테만 공짜로 보내줘요. 네? 그 안에는 이제 최근의 경기 동향이 어떻고 주가 동향이 어떻고, 그래서 펀드 변경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부터 시작해서 각 계열 회사들의 정보들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뭐 이런 것처럼 리얼티에서 그 기고하는 글이 한 서너 페이지 올라갑니다. 그때그때 부동산 관련된 이슈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실어내는 그런 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에 매물도 이러이러한 물건이 판다고 나와 있는데 관심 있으면 연락 주세요 했는데, 500만 원 이상씩 보험료를 납입할 정도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분들이 보시고 괜찮은 물건이 본인 눈에 보이면 우리에게 연락하겠죠. 이런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네이버 부동산, 나움, 한국경제, MK부동산 같은 경우는 매일경제, 공실클럽, 뭐
공실 뭐 이런 데에다가 그 우리가 광고를 다 해서 노출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훨씬 더 개인 부동산 중개사들한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성공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 얘기예요. 자, 이제 정리하면 오늘 강의를 정리를 할 텐데 리얼티를 활용하면 첫 번째 우리 TFA님들한테는 15%의 중개 소개 수수료가 나오기 때문에 부수입이 생기는 건데 부동산 거래가 워낙 그 덩치가 크기 때문에 15%를 하더라도 그 금액이 적지 않다. 굉장히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컨설팅을 하게 되면 앞서 여러 사례를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을 해결했을 때 이 사람 나한테 보험 팔려면 보험 아줌마인 줄 알았더니 굉장히 종합적으로 고객들의 금융상품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회사라구나 신뢰를 갖고 여러분들하고 더 큰 계약을 그러니까 재무 컨설팅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그 다음에 건물을 사줬을 때 건물 관련된 보험들은 다 내가 유치할 수 있겠지. 건물 하나 사줬는데 화재보험 가입 안 하고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잖아요. 화재보험 내가 다 가져올 수 있죠. 건물 지하에 내려가면 보일러부터 시작해서 각종 시설 이 건물이 유지되어지는 데 필요한 기계실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험 가입하지 않고는 가동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아.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고장나고 뭐 문제 생기면 보상해줘야 되죠. 엘리베이터 보상 책임보험이라든가 뭐 이런 개념을 그런 보험들을 내가 가져올 수 있겠죠. 세미나를 통해서 새로운 고객을 발굴할 수 있는 고객 확보의 기회도 가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내가 부동산을 팔아주거나 사주거나 어떤 경우라도 2차 마케팅 기회가 형성이 된다. 예를 들면 100억의 건물을 팔아줬다. 100억의 현금이 생겼잖아요. 이거 가지고 또 다른 투자를 하겠지만 이 중에 일부는 나에게 보험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고요. 100억짜리 건물을 사줬어요.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 건물 사버렸으니까 보험 들어줄 돈이 없어요. 삶과 동시에 매월 임대료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이걸 보험으로 연결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래서 2차 마케팅 기회가 많아집니다. DLT 활용하시면 앞으로 금융 전문가로 활동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으세요? 될 것 같아요? 그러면 DLT를 잘 활용하시고 언제든 연락 주시면 우리 전문가들이 여러분들 손발이 돼서 열심히 도와줄 걸 약속드리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